한강 위 다리에서 추락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노년의 도시를 흔들어 놓았다. 사고 소식은 저녁 뉴스 자막을 타고 전국으로 번졌다. 차를 몰던 이는 30대의 젊은 여성 사업가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젊은 운전자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은퇴를 앞둔 한 중년 남자의 숨겨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윤이었다. 도윤은 50대 후반의 병원 행정실장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다고 믿어왔다. 아내와는 무덤덤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부부였다. 그러던 그의 일상에 한 여자가 스며들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서연은 병원을 홍보하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당하고 세련된 말투가 인상적인 여자였다. 도윤은 처음엔 업무상으로만 그녀를 대했다. 그러나 잦은 미팅과 저녁 식사가 이어지며 경계는 무너졌다. 서연은 자신의 외로움을 조용히 털어놓곤 했다. 성공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도윤은 그 말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퇴직을 앞두고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현실이 두려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도윤은 처음으로 다시 젊어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그 설렘은 서서히 집착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화려했지만 불안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수면을 돕는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도윤은 병원 창고에서 관리하던 약품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주고 싶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규정을 어기고 약물을 빼돌렸다. 서연은 그 약물이 필요하다며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위험한 비밀이 되었다. 서연은 점점 더 강한 약을 원했다. 도윤은 불안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아니면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오만이었다. 서연은 투자와 계약에 쫓기며 날카로워졌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품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질투는 그를 점점 왜곡시켰다. 서연이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조여왔다. 도윤은 자신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어 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서연의 젊음은 그에게 마지막 불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서연은 잠을 못 잤다며 울먹였다. 도윤은 병원 비상약 보관함을 열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약물을 챙겨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안도한 표정으로 그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도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다. 서연은 자신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고 외쳤다. 도윤은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 사랑이 숨막힌다고 했다. 도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 도윤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다. 한강 다리 위에서 차량이 추락했다는 보도였다. 운전자는 약물 투약 상태였다고 했다. 도윤은 화면 속 찌그러진 차량을 바라보았다. 그 차가 서연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통화 기록이 맴돌았다. 서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체포되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발견했다. 도윤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경찰은 약물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하나둘 조사받았다. 도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갔다. 그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고 반복했다. 형사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도윤은 시선을 피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했다. 도윤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밤이 되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서연이 추락하던 순간이 상상되었다. 그녀의 공포가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술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악몽은 더 또렷해졌다. 며칠 뒤 또 다른 뉴스가 나왔다. 한 여성이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말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민정이었다. 민정은 병원 계약직 간호사였다.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도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정은 한때 도윤을 존경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도윤의 사소한 배려에도 크게 감동하곤 했다. 도윤은 그 마음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그는 이미 서연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눈물을 삼켰다. 사고가 보도되자 민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도윤이 파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약물을 빼돌렸다고 자수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무너졌다. 자신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려는 여자가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겁함을 직시했다. 민정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끝까지 도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서연 역시 침묵했다.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도윤을 감쌌다. 도윤은 그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병원 옥상에 올라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추락사고가 있었던 다리가 멀리 보였다. 그는 그 다리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자신이 밀어낸 것은 서연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은 결국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그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윤은 약물을 빼돌린 과정과 서연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민정이 대신 자수한 이유도 설명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민정은 일부 혐의를 벗게 되었다. 서연은 도윤의 자백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면회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달랬다고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 여자를 상처 입혔다. 아내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노년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구치소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벽에 기대어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서연을 만났던 날의 설렘이 떠올랐다.
그 감정이 이렇게 참혹한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민정의 눈물도 떠올랐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서연의 차가 추락하던 장면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같은 꿈을 꾸었다. 차량이 난간을 넘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꿈이었다. 그 꿈 속에서 도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음을 인정했다. 외로움이 아니라 허영심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한강 위 다리는 여전히 차량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그날의 사고를 점점 잊어갔다. 그러나 도윤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다. 노년의 선택 하나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는 알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스캔들이 아니라 쓸쓸한 경고로 남았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남겼다. 도윤은 차가운 창살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 아래에서 그는 늦은 참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참회는 평생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한강 위 다리에서 추락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노년의 도시를 흔들어 놓았다. 사고 소식은 저녁 뉴스 자막을 타고 전국으로 번졌다. 차를 몰던 이는 30대의 젊은 여성 사업가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젊은 운전자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은퇴를 앞둔 한 중년 남자의 숨겨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윤이었다. 도윤은 50대 후반의 병원 행정실장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다고 믿어왔다. 아내와는 무덤덤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부부였다. 그러던 그의 일상에 한 여자가 스며들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서연은 병원을 홍보하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당하고 세련된 말투가 인상적인 여자였다. 도윤은 처음엔 업무상으로만 그녀를 대했다. 그러나 잦은 미팅과 저녁 식사가 이어지며 경계는 무너졌다. 서연은 자신의 외로움을 조용히 털어놓곤 했다. 성공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도윤은 그 말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퇴직을 앞두고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현실이 두려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도윤은 처음으로 다시 젊어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그 설렘은 서서히 집착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화려했지만 불안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수면을 돕는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도윤은 병원 창고에서 관리하던 약품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주고 싶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규정을 어기고 약물을 빼돌렸다. 서연은 그 약물이 필요하다며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위험한 비밀이 되었다. 서연은 점점 더 강한 약을 원했다. 도윤은 불안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아니면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오만이었다. 서연은 투자와 계약에 쫓기며 날카로워졌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품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질투는 그를 점점 왜곡시켰다. 서연이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조여왔다.
도윤은 자신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어 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서연의 젊음은 그에게 마지막 불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서연은 잠을 못 잤다며 울먹였다. 도윤은 병원 비상약 보관함을 열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약물을 챙겨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안도한 표정으로 그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도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다. 서연은 자신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고 외쳤다. 도윤은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 사랑이 숨막힌다고 했다. 도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 도윤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다. 한강 다리 위에서 차량이 추락했다는 보도였다. 운전자는 약물 투약 상태였다고 했다. 도윤은 화면 속 찌그러진 차량을 바라보았다. 그 차가 서연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통화 기록이 맴돌았다. 서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체포되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발견했다. 도윤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경찰은 약물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하나둘 조사받았다. 도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갔다. 그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고 반복했다. 형사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도윤은 시선을 피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했다. 도윤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밤이 되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서연이 추락하던 순간이 상상되었다. 그녀의 공포가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술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악몽은 더 또렷해졌다. 며칠 뒤 또 다른 뉴스가 나왔다. 한 여성이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말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민정이었다. 민정은 병원 계약직 간호사였다.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도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정은 한때 도윤을 존경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도윤의 사소한 배려에도 크게 감동하곤 했다. 도윤은 그 마음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그는 이미 서연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눈물을 삼켰다. 사고가 보도되자 민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도윤이 파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약물을 빼돌렸다고 자수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무너졌다. 자신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려는 여자가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겁함을 직시했다. 민정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끝까지 도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서연 역시 침묵했다.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도윤을 감쌌다. 도윤은 그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병원 옥상에 올라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추락사고가 있었던 다리가 멀리 보였다. 그는 그 다리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자신이 밀어낸 것은 서연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은 결국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그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윤은 약물을 빼돌린 과정과 서연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민정이 대신 자수한 이유도 설명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민정은 일부 혐의를 벗게 되었다. 서연은 도윤의 자백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면회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달랬다고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 여자를 상처 입혔다. 아내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노년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구치소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벽에 기대어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서연을 만났던 날의 설렘이 떠올랐다. 그 감정이 이렇게 참혹한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민정의 눈물도 떠올랐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서연의 차가 추락하던 장면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같은 꿈을 꾸었다. 차량이 난간을 넘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꿈이었다. 그 꿈 속에서 도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음을 인정했다. 외로움이 아니라 허영심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한강 위 다리는 여전히 차량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그날의 사고를 점점 잊어갔다. 그러나 도윤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다. 노년의 선택 하나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는 알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스캔들이 아니라 쓸쓸한 경고로 남았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남겼다. 도윤은 차가운 창살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 아래에서 그는 늦은 참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참회는 평생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이 글에 이어서 계속 분량을 추가로 늘려서 이어서 1000자 이상 작성해줘. 도윤은 구치소의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 숨소리는 유난히도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명예도 직함도 가족의 신뢰도 모두 멀어져 있었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그는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이 마치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다. 재판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은 더 고요해졌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체념이 찾아왔다. 그는 변호사에게 선처를 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진실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은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면회에서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과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도윤은 그 말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민정은 고향에서 작은 의원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 한편이 놓였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재판날 법정은 조용했다. 도윤은 피고인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모든 선택이 자신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법정 한편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긴 세월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허탈함만이 보였다. 도윤은 그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숨을 죽였다. 도윤은 담담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궤도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비로소 책임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수감 생활은 고단했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다. 같은 방을 쓰는 노인 수감자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역시 각자의 후회를 안고 있었다. 도윤은 그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 또한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서연이 보낸 짧은 편지였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로의 삶을 위해 건강하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그 편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눈물이 천천히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은 미련이 아니라 작별의 의미였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다. 도윤의 머리는 더 희어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졌다.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오늘 정직한가 하고 스스로 묻곤 했다. 한강 위 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너며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간다. 도윤의 이야기는 점차 세상에서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잊지 않기로 했다. 그날의 추락이 자신의 영혼을 깨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로 했다. 노년의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지나간 그림자가 되었다. 대신 책임과 참회가 그의 남은 생을 채웠다. 그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만은 늦었지만 소중한 선물처럼 남았다. 출소를 앞둔 어느 날 도윤은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그는 바깥 세상의 공기가 어떤 냄새였는지 잠시 떠올려 보았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두려움은 선명했다. 세상은 그를 어떻게 바라볼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출소날 아침 하늘은 맑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하기보다 쓰게 느껴졌다. 교도소 정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도 자식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겼다. 도윤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길을 걸었다. 도시는 예전과 같으면서도 낯설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익명성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오래전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정과 기록은 냉정했다. 여러 번 거절을 당한 끝에
그는 노인 요양시설의 관리직을 맡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다시 의료와 관련된 공간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한도 특권도 없었다. 단지 묵묵히 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다. 도윤은 그 일을 소중히 여겼다. 휠체어를 밀어들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후회와 상처는 제각각이었다. 누군가는 자식과 멀어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재산 다툼을 후회했다. 도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 또한 같은 길을 걸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느냐고 물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늦게 배운 정직함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답했다.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안다고 말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도윤은 퇴근 후 한강 산책로를 찾았다. 사고가 났던 다리가 멀리 보였다. 그는 난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다. 차량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의 추락은 이제 도시의 소음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낮게 속삭였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기로 했다. 아내에게는 몇 번의 편지를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서연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했다. 그 또한 묻지 않기로 했다. 각자의 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지막 배려라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며 도윤의 얼굴에는 잔잔한 주름이 더해졌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저녁 요양시설의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었다. 붉은 빛이 천천히 어둠으로 바뀌었다. 도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도 저 노을과 같다고 느꼈다. 찬란한 순간이 지나면 어둠이 오지만 또 다른 아침이 찾아온다. 그는 늦은 나이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한강 위 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도윤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다. 추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그는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마무리한다.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서도 빛을 향해 걸어가려 한다. 그것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의 방식이 되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도윤의 삶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제 시간에 나타났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휠체어를 밀어주는 일에 진심을 다했다. 그는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았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 어느 날 시설에 새로 들어온 어르신이 한강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다리 위에서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리는 누군가에게는 추억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처였다. 도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경계선이었다. 그는 그날 밤 다시 한강을 찾았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물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빛을 반사했다. 도윤은 난간에 기대어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자문했다. 한참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했다. 대신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작은 봉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는 단체였다.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고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젊은 참가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도윤은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외로움과 인정 욕구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주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도 털어놓았다. 그는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솔직하게 고백할 뿐이었다. 그 고백이 누군가의 선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 한 청년이 다가왔다. 자신도 잘못된 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윤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망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라고 조언했다. 그 말은 과거의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도윤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죄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태도는 달라졌다. 그는 책임을 짊어진 채로도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어느 비 오는 날 아내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왔다. 건강은 괜찮으냐는 짧은 안부였다. 도윤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담담히 답장을 보냈다. 늘 미안하고 고맙다고 적었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다. 용서는 시간이 결정할 일이라 여겼다. 요양시설의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난 날 도윤은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인생의 덧없음을 실감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선택은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도윤은 그날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았는가 하고 적었다. 그 질문은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기준이 되었다. 한강 위 다리는 밤마다 불빛으로 빛났다. 차량들은 끊임없이 오갔다. 도윤은 더 이상 그 다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그 위를 걸어서 건넜다. 발밑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다. 추락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억에 짓눌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실수와 후회까지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노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머리는 더욱 휘어졌고 걸음은 느려졌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다. 잘못을 덮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에 집중했다. 어느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번졌다. 붉은 빛이 천천히 사라지며 어둠이 내려앉았다. 도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둠이 와도 또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추락에서 시작된 참회는 이제 조용한 봉사가 되었다. 애증과 미스터리로 얼룩졌던 과거는 교훈으로 남았다. 도윤은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정직한가 하고 다시 묻는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향한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의 다짐이 되었다. 겨울이 오자 한강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도윤은 두툼한 코트를 여미고 다리 위를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느꼈다. 예전에 그는 늘 무언가에 취해 있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취해 있었고 사랑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었다. 지금은 맨정신으로 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는 난간을 쓰다듬으며 그날의 흔적을 더듬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이미 사라졌지만 마음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요양시설에서는 연말 준비로 분주했다. 도윤은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함께 연습했다. 낡은 피아노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는 박자를 맞추며 웃었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어느새 그는 타인의 기쁨 속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공연 날 한 어르신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답게 웃는다고 말했다.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 밤이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다리 위를 덮었다. 도윤은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선명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인생도 이 발자국처럼 흔적을 남긴다고 느꼈다.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사라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흔적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잘못된 선택 또한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 대신 앞으로 남길 발자국은 바르게 찍겠다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았다.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렸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던 순간을 적었다. 한 청년과 나눈 대화를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적었다. 노년이 되어서야 배우는 삶의 태도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다. 삶은 끝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남은 시간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요양시설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것이다. 한강 위 다리는 밤새 묵묵히 서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품은 채 흔들림 없이 서 있다. 도윤도 그렇게 서 있고 싶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바람에 휘청였던 자신을 넘어 단단히 서 있고 싶었다. 그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눈을 감자 더 이상 추락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잔잔한 강물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소리는 그를 편안히 감싸 안았다. 그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이 오면 또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잠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참회와 책임 위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봄이 오자 한강 주변의 나무들에 연두빛이 스며들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산책로를 걸으며 작은 변화를 느꼈다.
차가웠던 바람 대신 부드러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요양시설 마당에도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은 창가에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휠체어를 밀어 마당으로 모셨다. 꽃잎 하나가 어르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꽃잎을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려드렸다. 어르신은 오래전 첫사랑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날의 설렘과 후회를 담담히 들려주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였지만 건강을 묻는 말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듯 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도윤의 가슴에는 작은 불씨가 남았다. 관계는 단번에 회복되지 않지만 서서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쌓이면 진심도 전해질 것이라 믿었다. 며칠 뒤 봉사 모임에서 강연을 부탁받았다. 도윤은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강연날 그는 조용히 단상에 섰다. 화려한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솔직히 이야기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이기심을 고백했다. 외로움을 핑계로 책임을 밀었던 순간을 털어놓았다. 청중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강연이 끝난 뒤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도윤은 그 박수가 용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해의 시작일 수는 있다고 느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깊게 숨을 쉬었다. 자신을 숨기지 않는 삶이 이렇게 홀가분한지 처음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다리를 건넜다. 석양이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물결은 부드럽게 빛을 반사했다. 도윤은 난간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 그 다리는 두려움의 상징만은 아니었다. 그는 그 위에서 추락을 기억하면서도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과거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배웠다. 밤이 내려앉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도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함께했지만 더 이상 그를 삼키지 못했다. 그는 그림자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도윤은 그 연약한 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삶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다. 상처 위에서도 새로운 것이 돋아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나는 배운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일도 배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락으로 시작된 참회의 시간은 이제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애증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경고이자 스승이 되었다. 도윤은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채우고 싶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느낀 감정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다.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남겼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서는 봄밤의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은 과거를 지나 현재를 스치고 미래로 흘러갔다. 도윤은 그 흐름 속에서 담담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한강의 색은 한층 짙어졌다. 도윤은 이른 새벽 다리 위를 걸으며 물빛이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수면을 스치자 은빛 물결이 번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눈에 담았다. 이제는 강물을 보아도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다. 대신 잔잔한 파동이 마음속에서 일었다. 요양시설에서는 무더위를 대비해 선풍기와 냉방기를 점검하느라 분주했다. 도윤은 땀을 닦으며 기계를 손봤다. 예전에 그는 사무실 안에서 지시만 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직접 손을 더럽히며 움직였다. 그 변화가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늦게나마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소중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도윤은 침상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어르신은 희미한 목소리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곧 떠날 것 같아 무섭다고 말했다. 도윤은 천천히 대답했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 말은 어르신에게 건넨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다. 어르신은 이내 숨을 고르며 잠이 들었다. 도윤은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생의 끝을 앞둔 사람의 숨결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그는 삶이란 결국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다. 빗물이 다리 난간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윤은 우산 없이 그대로 비를 맞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다. 그는 그 비가 마치 지난날의 흔적을 씻어내는 듯 하다고 느꼈다. 물론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뒤 아내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짧은 안부와 함께 건강을 챙기라는 말이 덧붙어 있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끝에 몇 마디를 나누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의 날씨와 건강에 대해 말했다. 통화가 끝난 뒤 도윤의 가슴에는 묘한 따뜻함이 남았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어도 신락 같은 연결은 이어져 있었다. 그는 그 끈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봉사 모임에서는 중년 부부가 찾아왔다. 서로의 외도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도윤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용서를 강요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그 말은 과거의 자신에게도 건네는 위로였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저녁 그는 다시 다리 한가운데에 섰다. 노을이 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차량 소음이 멀어지고 바람 소리만 남았다. 도윤은 두 손을 난간 위에 올렸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굳어 있었다. 삶의 무게를 견디며 단단해진 손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추락의 기억도 욕망의 그림자도 함께 안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창문을 열었다. 여름 밤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멀리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하루를 떠올렸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목소리도 떠올랐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은 두려움보다 감사가 컸다고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남겼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펜을 내려놓은 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도윤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삶도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과정일지 모른다고 느꼈다.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다.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그는 추락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호흡을 들으며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내일도 다시